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의료 체계와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네, 보건의료 체계는 뭐냐? 보건의료가 필요한 우리 대상자들에게요. 어떤 제도,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가 있느냐?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 공평한 방식으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고 건강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제도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원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구성 요소 중에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체계나 제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이런 자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자원에 해당되는 것이 인력, 사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인적,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자원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원을 조직화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건 활동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원을 개발시켜서 조직화해야 됩니다. 이 조직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조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게 국가보건기관, 건강기관, 비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자원을 조직화해 놓은 예가 되겠습니다. 보건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원을 조직화했어요. 그러면은 그 만든 것을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 치료,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지원, 재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금의 조달 과정이에요. 돈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재원을 조달, 그다음에 공공주 재원, 아니면 조직화된 민간 기업 간의 재원, 지방 정부의 재원,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게 경제적 지원 재정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원을 개발시켜서 조직화하죠. 조직을 만들어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를 관리하게 돼요. 예로는 이제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보건의료 체계를 관리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인데요.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 프라이의 보건의료 체계 유형으로 해서 나눠 놓은 게 세 가지로 분류를 우리 책에서 해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자유방임형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민간 주도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민간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쟁이 되겠죠. 쉽게 그냥 우리나라 병원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상급병원이 뭐 있을까요? 서울권에 보면은 삼성병원 이런 것들 엄청 메머드급으로 크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성병원이나 이런 현대 아산병원 이런 것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죠? 경쟁에 따라서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이 자유방위명에 네,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겠네요. 미국이나 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국민이 의료기관, 의료인 이런 것들을 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삼성병원 가서도 선택해서 진료받고 싶어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네, 단점은 네, 의료 자원이 시골 지역, 지역 간이나 아니면 계층 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의료비가 상승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사회보장형입니다. 사회보장형은 네, 이 형평성을 좀 중시해요. 사회보장을 중시하면서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주로 이제 의료 문제가 정부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는 이제 영국, 노르웨이가 해당이 되는데 네, 단점은 이제 정부 주도에 따른 행정 체계 이런 것들이 네, 복잡하거나 아니면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의료인의 사기 저하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어요.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회보장형이랑 사회주의형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면은 왠지 네, 공산주의 국가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 자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분포되길 원하고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길 원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료 자원이 누구한테 있다? 이거는 네, 국가한테 있다.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네, 독점하는 게 네, 사회주의형이고요. 자유방임형은 민간 주도라고 했으니까 사회보장은 그 사이에 있는 게 되겠네요. 그죠? 네, 방임형과 사회주의형 사이에 있는 게 사회보장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보장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운영이 되고 민간의 참여도 어느 정도 조금 허용하는 거. 참여도 허용을 어느 정도 좀 하는 거고요. 사회주의형은 아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병원이 네,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 그러니까 병원도 국가 거, 의사도 국가 거, 나라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국민은 사회주의형은 의료 서비스 선택권은 없어요. 하지만 네, 모든 서비스가 무료가 되겠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단점은 네, 관료 조직 체계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똑같이 의료 서비스는 무한 경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일단 의료 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은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네,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네, 질적으로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 또는 제도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가용 보건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네, 보건 의료를 전달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종합병원으로의 환자가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네, 편중되는 현상을 좀 시정하고 고쳐주고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재배치하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거가 의료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의료 전달 체계가 그러면 이제 대두된 요인은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지고 의료 인력도 전문화되고 고급화되다 보니까 큰 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자가 아주 큰 병원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의료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의료시설의 인력의 불균형적인 분포가 있으니까 네, 의료 전달 체계가 대두되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비가 올라가고 한정되어 있는 의료 자원을 네,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잘 나눠 쓰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공 위해서, 그 다음에 제3자, 내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좀 의료기관을 네, 좋은 곳을 막 찾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낭비되는 세금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네, 의료비로 나가는 나라에서 돈이 많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대두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네, 1차, 2차, 3차 네, 특수진료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차는 우리가 큰 병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게 네, 개인병원, 의원급에 해당되는 외래진료 위주로 볼 수 있는 네, 의원급, 그 다음에 보건소, 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소 이런 것들이 1차 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네, 2차 기관은 의원급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치료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 병원급으로 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급에 해당되는 게 주로 2차. 네, 3차는 이제 네, 종합병원 또는 아니면 대학병원급으로서 네,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딱 지정을 해 놓은 것이 3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대학병원급들, 네, 대학병원급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네,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네, 지정받은 곳이 3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네, 의료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우리가 1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네, 2단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대형 병원을 찾고 있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우리가 진료를 받기는 하지만 네,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는 게 네, 어차피 큰 질환일 경우에는 3차 병원에서 진료 받을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번거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큰 병원 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대형 병원을 찾게 되는 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역적으로 의료 자원이 이렇게 분포가 불균형적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상급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서울권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원이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이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서 뉴스에서도 아주 심심찮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부외과, 뭐 아니면 외상센터, 뭐 소아과, 네, 이런 곳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필수 의료 과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병원을 옮기는 의료 쇼핑 과다 현상이 있고요. 네,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또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병원, 좋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병원이 아주 주변에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좋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소병원, 조금 작은 병원들이 설 자리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큰 병원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네, 편중되고 쏠리다 보니까 이런 지역 중소병원들이 설 자리가 좀 작아진다는 또 단점이 있겠네요. 그럼 어떤 쪽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겠느냐? 동네 의원 중심의 네, 경증, 만성질환 관리 이게 필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이 우리 뭐 당뇨병, 뭐 퇴행성 관절질환, 뭐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관리하기보다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나를 아주 잘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
불편하면 바로바로 이런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도 조율하고 건강관리를 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병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네 의원 및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해서 대학병원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네 의원 1차 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생명이랑 직결되는 이런 필수 의료과들은 꼭 의료 인력이 확충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